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요 세 가지 질문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최근에 타인을 배려한 경험이 있나요? 자, 요거는 직업윤리의 봉사정신 평가하는 거겠죠. 지원자가 국가, 기업 또는 남을 위해서 애써 일하는 자세를 가졌는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꼭 봉사활동 사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뭐 봉사활동이나 뭐 서포터즈 활동들, 이런 거 사회활동들로 많이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하시는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지원자라는 걸 표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사례보다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하셨던 경험, 뭐 인턴이라든지, 뭐 실습이라든지, 누군가와 함께 합을 맞춰서 팀워크를 맞춰서 일을 할 때 내가 희생하고 배려했던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게 봉사활동에서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좋습니다. 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면접장에서 나의 배려를 보여줄 수 있는,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로 그날 증명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타인을 배려한 사례를 설명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뭐 1분 답변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사례, 봉사정신 사례, 배려한 사례를 여러 개 말하는 건 힘들겠지만 하나를 말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시는 게 이 사람은 정말 배려하는 태도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오늘도 타인을 배려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더운 날씨라 면접 오기 전 얼음물을 구매하였는데 원 플러스 원이라 두 개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접 대기장에 와 보니 다른 면접자 한 분이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얼음물 하나를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에 A기관 업무 중 다른 인턴 한 명이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 정리하는 작업을 어려워해서 업무 시간 후 같이 남아서 알려주며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배려하는 것이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며 입사 후에도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해 동료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차원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예시 들어보셨죠? 면접위원이 정말 봉사활동 사례를 원한다고 할 때는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활동한 것이 없는지 명확하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일을 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 사회적 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원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워딩으로 물어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타인을 배려한 경험이 있나요? 이걸 물어보면 아무래도 사회적 활동이나 봉사 활동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예시 들어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 동안에 배려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 경험에서 이 동료들을 배려한 경험으로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제 하나보다는 약간 이제 한 두 문장 정도로 나는 이거 사례 외에 이런 배려를 한 적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보다는 짧은 두 개의 사례.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면접관들을 설득하는 데 좋습니다. 자, 그다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건 가치관. 그러니까 지원자가 조직 가치관, 직무 가치관. 이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일종의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이 조직이나 직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부모님 절대 금지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뭐 누구나 존경하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은사님들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교 은사님으로 답변하시는 건 금지입니다. 또 세종대왕님하고 이순신 장군님,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이제 존경을 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 분들은 금지입니다. 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이거 나오는 순간 면접위원들이 또
이런 반응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 답변해야 되냐면 일단은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 면접위원도 알고 있고요. 나도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계의 스페셜리스트 또는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인지보다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실 때 먼저 찾아보셔야 될 게 그 조직,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관의 핵심 가치를 일단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 보시면은 뭐 가치관 부분, 태도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매칭시켜가지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어떤 인물을 존경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 가치관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예시 한번 들어보죠.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 이유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항일투쟁은 하얼빈 의거 이전까지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로 목표를 달성하였기에 그런 점을 존경합니다. 저도 도전 정신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중시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성적 부족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을 때도 결국 편입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또한 토익 900점이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주변에서 850점이면 높은 점수이니깐 그만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도전해서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전 정신은 A기관의 핵심 가치와도 일치하며 철도 산업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야 하는 전기직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들어보셨죠? 자, 절대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게 임원 면접에서 빈출 질문이죠. 직무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이 잘 안 나옵니다. 임원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잘 나오는데 임원들의 경우에는 실무 면접관들보다 특정 정치색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간당을 지지하는 특정 정치색을 가진 사람 면접위원한테 저는 파란당 인물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임원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물은 특히 제외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조직,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관의 핵심 가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상의 태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게 일치하는 그 교집합을 찾으셔가지고 어떤 인물을 존경합니다. 이유는요, 이 교집합에 있는 가치관을 내가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48번입니다. 융통성과 원칙 중 무엇을 더 중시하는가? 이건 직업윤리의 준법성. 그러니까 지원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인가? 요걸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죠. 이게 사기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공기업이잖아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답변은 원칙 준수입니다. 근데 이유가 중요하죠. 나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준법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조건 이 원칙 준수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 조직의 이익, 원칙을 중시하고 준법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조직의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융통성보다는 원칙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자, 한번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칙을 더 중시합니다. 조직에서의 원칙은 단순히 원칙이 아닌 효율성과 성과를 위한 조직 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공장 파트타임 근무 당시 코로나로 인해 밀려드는 물량으로 직원분이 대충 빨리 포장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위생이 중요한 마스크라 그러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포장된 마스크가 납품되었고 상당수의 보건소에서 공기 중 노출된 마스크에 대한 반품 요청이 쇄도하였습니다. 그 경험으로 융통성은 당장의 문제 해결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조직에도 이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당장의 문제를 위한 융통성 발휘보다 원칙에 입각한 업무 처리로 A기관의 공정성과 기강을 바로 잡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비슷한 질문으로 상사가 원칙에 어긋난 지시를 한다, 규정 위반을 지시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경우에 첫 번째는 설득한다. 사실 설득한다 이전엔 이거요. 상사분이 모르고 지시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원칙 준수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가 우선입니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시를 했다. 규정에 위반된 걸 지시를 했다. 그럼 설득이 우선이겠죠. 설득한다. 그래서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을 한다가 정답인 질문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꼬리 질문 나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사가 원칙에 어긋난 지시를 계속한다. 그러면 그 상사의 동료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 상담하고 그 다음에 그 상사의 상사와 상담을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종의 내부 고발자 이르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의 신념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조직에 이제 그 규정에 위반된 걸 갖다가 할 경우에 조직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꼬리 질문으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그 상사와 그 관계가 나빠질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꼬리 질문으로. 그럼 다 간단해요. 저는 그 상사와 관계를 회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뭐 사례 하나 정도 준비해 가시면 좋겠죠.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걸 회복한 경험. 그래서 요런 이제 요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경우에는 요 플러스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다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세 가지 질문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